안녕하세요, 자연규화목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 화석입니다. 먼저 모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무 화석을 처음 보았을 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느낌이 오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딱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가 어떻고 해서 어떻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느낌이 꼭 남근석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하부기둥보다는 조금 두꺼운 모양으로 이 상부에 얹혀져 있는 전혀 다른 색깔, 이 부분이 마치 남근석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각도를 돌려가면서 촬영을 해보았는데 역시 남근석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느끼는 느낌을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영상에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남근석이라고 하면 남근석은 어떤 생명의 탄생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예전,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남근석은 풍년이나 풍어, 그리고 자손만복과 질병과 악신을 막아주는 어떤 수호의 돌 같은 걸로 영험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어귀에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아주 신성하게 남근석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요. 물론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탄생을 관장하는 그런 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한 염원과도 닿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복이라고 하죠. 이 죽은 사람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그런 돌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근석이라고 하면 굉장히 귀한 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나무 화석 이 끝부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딱 보았을 때도 왜 이 부분만 이렇게 가공을 했나 싶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전에도 소개를 많이 해드렸지만 업계에서 악기 화석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화석이 화석화가 될 때 고온과 고압의 환경에 노출이 되고 나무로 용암이 흘러들어가서 광물 연소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악기 화석인데요. 생성 원리는 아마 수정과 비슷할 겁니다. 이 수정이 자라는 공간에 정동이 없고 나무 안의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자라게 되면 흔히 말하는 타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 모양으로 수정이 자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투명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 화석이 악기 화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악기구로 자라난 부분이 나무 화석 안에서 나무의 모양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 악기 화석의 어떤 가격이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였던 적도 있고요. 여러 방면으로 빛이 어떻게 투과되는지 그리고 투과된 빛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에 잘 담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을 보시면 이렇게 갈색에 불이 투과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란 나무에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쳐 광물이 된 것에 투명도를 얻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신이 깃들어 산다고 해서 신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연마를 하고 커팅을 하게 되면 정말 예쁜 빛 굴절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장신구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악기 화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빛을 비춰보고 있는데요. 이 안에 투명한 부분이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 중에서는 이렇게 안이 갈색이고 흑색에 가까운 것들을 연수정이라고 부르고 혹은 영어로는 스모키 쿼츠라고 부르는 보석이 있는데요. 이 악기 화석도 그 보석에 못지않게 굉장히 아름다운 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상보다는 직접 오셔서 눈으로 한번 보시는 게 정말 예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꼭 호박같이도 생겼네요. 투명한 부분을 조금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접사렌즈로 계속 가까이 두고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도 정말 신비로운데 이렇게 손전등으로 하나하나 빛을 투과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찍어보니 이것도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이런 악기 화석 같은 경우는 생성 원리 자체가 준보석에 속하는 옥이나 혹은 수정과 같기 때문에 어떤 나무 화석이 가지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세포나 나무의 조직적인 그런 부분을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이런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마한 것과 빛 아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정말 예쁜데 이건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 규화목의 색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좌대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나무이고요. 저희가 제작한 나무 좌대입니다. 국산 소나무고 불에 태웠을 때 저런 색깔이 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나무 화석의 일반적인 색깔이죠. 하얀색과 그리고 약간 회색에 가까운 그런 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얀색 같은 경우는 규산염의 영향입니다. 규산염, 그러니까 이산화규소가 많이 섞여 있는 용암이 나무 화석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이런 색깔을 내는 것인데요. 이런 용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철이나 탄소가 섞여 있는 용암보다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특별히 진한 색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광물 원소가 많이 섞여 있지 않은 용암이라고 해요.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일반적인 규화목의 색깔이지요. 만약에 용암 안에 탄소나 철 성분이 섞이게 되면은 위에 보시는 저런 검은색 부분처럼 다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이 용암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각 변동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뿜어져 나오는 아주 높은 온도의 용암이 저런 색깔을 가지게 되고요. 그 후에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낮은 온도의 용암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규화목을 만들어내는 용암들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늦게 분출되는 용암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넓고 오래 퍼지기 때문에 이런 하얀색을 가지고 있는 규화목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화목이라는 이름이 나무 화석의 어떤 별칭 같은 것으로 사용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은색 화석 같은 경우는 안에 탄소나 알루미늄이 섞였을 때 이런 색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검은 화석 같은 경우는 규화목이 아닌 탄화목 혹은 옥화목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무화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규화목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방문 혹은 문의에 대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영상 설명 더보기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연규화목원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작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